안녕하세요. 책사슴입니다. 책의 지혜로 내면을 가득 채우는 인생은 글로 배운다 코너입니다. 책 요약, 책 리뷰는 다른 채널에서도 많으니까요. 저는 제가 직접 책을 읽고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핵심 내용 3가지를 순서에 상관없이, 주제에 상관없이 구독자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 채널 마지막에는 늘 철학, 사색, 사고, 생각거리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요, 저와 이미 5년 전에 인연이 있었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서점이 아니라 카페에서 제본책을 구해서 읽었어요. 이렇게 뼈 때리는 책을 저는 처음 봤었어요.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되게 핫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죠?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AI 시대에는 어떤 직장이 사라질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이미 세이노님께서는 2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설치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기계화된 것에 회의감을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기 시작하자 포드는 임금을 단번에 2배로 올리기로 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는 중상층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의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조지 릭천은 여전히 고속의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을까?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일은 하지 마라. 1. 당신이 고객의 주문만 받는 일. 그 주문을 중간에서 시행하는 일만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2. 어떤 일의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와 경험과 상관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그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런 분야의 일들은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가도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3.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해져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보다 근무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것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4. 조직 내에서 기계 장치를 관리 감독하거나 지나치게 연구 위주이거나 세분화되어 있는 일 역시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 이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 없이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일들 역시 부자 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5. 직업을 선택할 때 백만장자들의 현재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어리석음은 절대 갖지 말아라. 그들이 현재의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 전에 초라한 단계들이 있었음을 명심하라. 아, 그럼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단 말인가요? 저자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사장을 가까이 두라. 부자가 되려면 사장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사장과 거리가 너무 먼 조직 내에서는 사장의 눈높이를 배울 수가 없다.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밤잠을 설치며 능력을 배가시킨다고 하여도 당신이 세운 공은 상사들이 차지한다. 그들은 임의적으로 당신의 몸값을 올려주지도 못한다. 더군다나 인원이 많아서 토막난 일만 배우며 고속 승진도 어렵다. 결국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유하는 직장은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회사 혹은 가게로서 돈 주머니를 쥔 사장과 자주 접하며 일하는 곳이다. 2.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장들 밑에서 일하는 경우는 심사숙고해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는 공통된 생각이 있다. 나는 공부도 많이 하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므로 나의 인건비는 비싸다. 하지만 너는 아니지 않을까? 사업가들 중에는 직원들 덕분에 더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으나 전문직 종사자들은 나 때문에 네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더 많다는 말이다. 3.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은 조심해라. 일은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장들 중 일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자신이 고생하던 시절에 눈으로 판단하기에 직원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대우가 형편없다. 이런 사장의 그릇이 잘똥뱅이 수준이라면 빨리 일하는 법만 배우고 뛰쳐나오는 것이 좋다. 결국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아닌 사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님을 가까이 두고 배울 수 있는 중소기업 이하 규모에서 일해라고 권유하는데요. 근데 뼈 한번 때리면요, 이런 제대로 된 사장님 밑에서 일하려면 제대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직원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장님들은 단번에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거든요. 성과를 못 내더라도 열심히 일할 직원인지 아닌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또 그런 사장님들 중 몇 명은 지원자의 스펙이 너무 높으면 처음 서류 심사에서부터 거절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금방 그만두게 돼 있다고요. 결론은 제 생각에는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게 중소기업이라고 절대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5명이 나를 대면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5명 중 1명은 직장 동료, 상사,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 중 1명이 사장님이라면 직장 동료 10명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